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이준석 대표 이틀째입니다.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하나하나씩 내용을 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어제부터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예. 언급하면서 비판했어요.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제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예. 그 윤석열 대표를 지목한 것도 지목한 거지만 그 표현 방식이 굉장히 상대를 좀 비하하는 방식이어서 예, 거칠다고 할까요? 예, 그게 예. 지금 논란이 크게 되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나는 지난 3주 동안 지역을 돌면서 당원 만난 거밖에 없는데 그 사이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끼리끼리 예. 이 부분이 바로 끼리끼리의 한 당사자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과 원내대표.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좀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가 예. 나오는 거고 오늘은 또 뭐라고 이준석 대표가 글을 올렸냐면 이준석한테 아무리 뭐 내부 총질한다고 지적을 해도 부질없는 이유가 수많은 자기 모순 속에서 판을 이끌고 나가기 때문이다 예. 라고 하면서 선출된 당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도 한심한 게 예. 당대표가 말하는 것이 정론이고 그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보통 반기를 드는 행위입니다. 라고 썼는데 예. 여기서 그 인식이 한심하다. 이 한심한 인식의 당사자. 그게 바로 대통령이니까. 그 메시지는 이제 대통령이 내부 쓰고 총질이라고 있으니까. 그렇게 썼다고 지금 다들 알려져 있으니까 예. 이준석 대표도 그 알려진 바에 따라서 글을 썼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식도 한심한 게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제는 대통령에 대해서 끼리끼리 오늘은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냐. 예.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공격의 수위가 더 높아졌는데 장혜찬 평론가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이와 관련한 비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잖아요. 뭐 당 안팎에서 비판이 상당히 많았죠.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5년 만에 해낸다는 게 지난 상황을 돌아보면 이 불가능한 여건이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보수 진영이 희망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좀 박한 평가를 당내에서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비판이나 평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요. 어쨌거나 대선을 거치고 또 정부를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 대통령실이 잘하고 못할 때도 있고 정부가 잘하고 못할 때도 있고 당이 잘하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건 모두의 공동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와서 뭐 대통령실이 잘못했어요, 정부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우리는 달라요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니까 친박들만 떠내려갔습니까? 비박들은 쓴소리 했으니까 살아남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 보수 진영 전체가 괴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같은 이 갈등이 비화되는 국면에서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예. 우리가 함께 만든 보수 진영 한정했을 때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진영이 함께 만든 정부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예. 비판을 하더라도 애정어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감정 싸움으로 자꾸 이 치닫게 되는 SNS가 계속 나오는 것 예. 결국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해당 메시지를 내는 정치인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에서도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볼게요.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대해서 일종의 예언 같은 걸 했더라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는데 특정 누군가를 좀 의도적으로 저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지율 위기 핵심이 누군지 국민들은 다 안다. 윤핵관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 간호 아니냐.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도망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삼성 간호라는 것은 이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서요? 네, 여포가 이 양아버지 둘을 섬긴 것을 두고 예. 이 장비가 약간 비하하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의미로 좀 멸칭하는 별명을 지어준 그게 이제 삼성 간호인데 예. 이걸 통해서 뭔가 어떤 유사한 정치 행보를 보였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뭐 국민의힘 지금 상임 정국위에서 표결을 해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좀 불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현재 당의 최고의 구성은 누가 구성원으로 있냐 하면서 비상 상황이 맞는지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
직무대행인 원내대표는 사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예. 또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한 상태냐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 비상이라는 코미디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페이스북에 드러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또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올리고 횟수도 빈번해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장해찬 평론가님,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지방을 돌다가 당원권 정지를 당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비대위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당대표 해임이라고 서병수 의장이 얘기를 했죠. 그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이게 보다 적합한 표현은 당대표 해임이라기보다는 지도부 총사퇴가 맞겠죠. 누구만 해임시키고 누구는 해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지도체제 자체가 다 물러서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징계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당대표 복귀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정치적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정치적 승부를 걸어야 된다. 다만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수 정당이건 진보 정당이건 집권 여당이 됐을 때 뭐 대통령 주변의 참모나 장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쓴소리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대통령을 직격해서 쓴소리가 아닌 비난을 하는 것은 또 다소 무리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정치적 금도다. 그 금도를 꼭 넘어설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물음을 국민의힘 당원층에서 많이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든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모멸적인 단어를 꼭 써야만 하는가. 예를 들면 삼성간호라는 표현은 삼국지에서 나오는 표현이지만 이게 건전한 비판의 용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좀 모욕하고 조롱하는 언어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극단적인 과격한 비유까지 써서 이준석 대표에게 득이 될 것은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비판을 하거나 뭐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방식이나 표현 수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당내에서 제기되었던 어떤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조금 수용하는 그런 톤 조절, 표현 조절이 있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을까 하는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 장해찬 이사장의 이런 의견이 저희도 뭐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었지만 장해찬 평론가 이준석 대표하고 좀 가까운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그렇게 바꿨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리위 국면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윤리위의 절차나 징계를 반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어쨌거나 당의 공식 기구에서 결정이 났고 또 상임 전국이나 이 전국위 같은 경우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당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따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취임한 지 아직 채 100일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어려운 국면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적어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좀 함께 힘을 모아서 보호하고 다시금 또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가질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직자 지휘구화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님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바꿔야 됩니다.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직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 국민의힘 당직자이자 이 보수 진영의 사람으로서는 좀 선을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이런 여론전이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씩 사그라들지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요, 국민의힘에서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을 했다고 할까요? 전국위가 뭐 물론 남아 있긴 합니다만 상임 전국위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거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있고 또 최고위원 4분께서 사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 상황이 지속이 된다 그런다면 올바른 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도 저는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건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냐의 표결에는 40분이 참석을 하셔서 29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상임 정국위를 열어서 40명 중에 29명이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동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대위로 곧바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불가능해지게 되는데 이수정 교수님,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 대응할 거다 그런 전망을 하다가 방금 전에 나온 보도는 무조건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뭐 지금 조금 전에 가처분 신청 무조건 하겠다, 예.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그런 이제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건 많이 이제 답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아니니까 논의를 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존재한다. 그리고는 아마 틀림없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제 그 상임 전국위에서 일단은 다수결로 이게 채택이 됐고요. 예. 그리고는 전국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보니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인지 예. 하는 부분에서 이 모든 정치 활동을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로서 이 정해줄 수 있느냐 예.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궁금증이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게 가처분 신청에 적합한 사안인지 여부도 이제 논쟁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논의 또 대화라는 게 이제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거는 저 정치 상황까지 가지 말고. 이슈이지 법률 이슈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되네요. 예. 그러면은 허준 변호사, 이 언론 보도대로는 무조건 한다. 그리고 내가 기자회견 열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정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예전에는 잘 안 했었거든요. 그 실효성이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이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이준석 대표가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부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 지금 연판장을 돌린 추선 의원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과반을 채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예. 입증 가능성이 일단 핵심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법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어떤 정당의 자치 사무에 개입하는 사례 굉장히 드뭅니다. 예. 정당 자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는 그런 측면인 건데요. 하지만 아예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지난해 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민생당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민생당 이수봉 위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잘 입증을 해낸다면 각하되지 않고 인용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례는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강대강으로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임정국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조금 옹호하는 목소리 이런 것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대위 출범이 내분 수석의 희망이 되려면 편법으로 당대표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당헌 당규 미비를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젊은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원 개정까지 하려 합니다.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원 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상생 당원 개정안은 이준석 쫓아내기를 반대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이네요. 상임 정국위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의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그럼 장해찬 평론가 앞으로 이제 정국위가 남은 거죠. 네. 거기서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까지 다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일단은 제가 절차를 좀 설명드리면 네. 오늘 열린 상임 전국위에서 방금 보신 하태경, 조혜진 의원이 제출한 상생 당원 개정안은 부결이 되었고요. 그랬죠. 이제 현재 비상 상황이고 비대위로 출범한다는 최고위에서 의결한 기존의 당원 당규 개정안이 의결이 된 겁니다. 예. 그럼 이걸 두고 이제 전국위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전국 위원들의 숫자가. 근데 이건 일방적으로 뭐 지도부 바뀐다고 싹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당에 헌신한 분들 중에 지역이나 성별, 연령을 배분해서 전국위원으로 추대해서 모시고 있는 당의 의결 기구거든요. 여기서 만약 이 상임 전국위에서 의결한 안을 추인해주게 된다면 예. 비대위 전환이 되고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순간
그때부터 BJ 체제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당연히 혼자만의 생각으로 비대위원장 임명하지는 않겠죠. 예. 당내 여러 중진들이나 뭐 초재선 그룹들과 상의해서 당의 어떤 총의를 모아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예. 전국위에서 의결이 된다고 그날 바로 비대위원장이 정해질지 아니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조금 더 이 의원들의 어떤 총의를 모으는 시간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추인 이후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비대위 체제가 정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장해찬 평론가께서 직무대행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헷갈리실 분은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당대표하고 권한대행만 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상임정국위에서 직무대행도 임명할 수 있도록 당원당규를 바꾸니까 직무대행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이 당대표 직무대행만 현재 존재하고 있고 예. 당대표는 징계로 사고 상태이고 권한대행은 없으니까요. 예. 현재 이제 기존의 당원 당규대로라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당원 개정안이 상임 정국위로 올라간 것이고 방금 설명드리신 것처럼 이 참석 인원 40명 중에 29명이 비상 상황을 의결했고 예. 또 24명 정도였나요? 과반 이상이 이 직무대행도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당원 당규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예. 전국위로 이제는 마지막 절차가 넘어가게 당원 됐습니다. 당규도 그렇게 바뀌게 되니까 직무대행도 임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아까 장해찬 평론가께서도 그런 뭐 당원들 분위기를 전해주기도 하셨는데 정미경 최고위원은 사실 이준석 계로 불리면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 비대위 전환하는 것도 반대했었죠.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굳이 이거를 가처분까지 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본인이 인정받는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표기 때문에 지도자의 이제 그 학습을 한다 그러면 당이 지금 내홍에 쌓였고 더 혼란을 거듭하고 만약에 본인이 가처분해서 이기면 차라리 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이기면 더 혼란해지죠. 그건 수습이 안 돼요. 틀린 길을 가더라도 이거는 이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쯤에서 그 당 대표로서 그거를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전 대표님, 글쎄 이 정미경 최고의 발언의 뜻은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일까요? 아무래도 정미경 최고위원도 그렇고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사실 내년 총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같은 혼선이 계속되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여권에 대해서 민심이 정말 더 돌아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만 혼란을 좀 끝내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수정 교수님도 전해주셨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고 본인이 그 시점에 자맹을 꺼내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이제 법적인 면과 더불어서 여론전에도 나서겠다라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예, 이럴 거죠. 경우에는 아마 여권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청년 정치인들, 뭐 원외 인사들이라고 하지만 지금 모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예. 이런 인사들과 당에 있는 인사들이 부딪히는 형국이 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또 남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홍준표 시장도 사실은 그동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드러냈었는데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막장 정치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좀 그만하시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더 이상 이렇게 뭐 중재하려는 노숙, 최근 모습 보고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SNS군요. 네,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 정치에 좀 오래 몸을 담았고 특히 박근혜 정권이라든가 예전 정권의 어떤 부침을 받던 인사들은 이런 식으로 좀 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과 뭐 여기 나와 있는 장해찬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더 이상 확전되는 거는 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는 게요. 예. 정미경 최고위원도 그렇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윤리위 결정 전까지는 여러 가지 당내 그렇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실 이준석 대표 쪽 입장에서 저희가 메시지를 많이 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 명의 접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이제는 예. 당을 위해서 그리고 위기에 빠진 정부의 어떤 국정 수습을 위해서 더 이상의 확전은 좀 자제하고 억울하고 좀 그렇더라도 예. 지금 먼저 참는 사람이 나중에 당원과 국민들에게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차치하고서라도요. 제가 그런 입장도 아니지만 정미경 최고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계 대선배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메시지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애정이 기반에 된 이 메시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더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은 양보해야 될 때라고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가감 없이 한번 받아들여서 고민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SNS 한번 두 번째 장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을 좀 이미 정치적으로 복귀가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당 대표쯤 되면 내 안위보다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오늘 SNS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혜찬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제 중재하려는 모습 보였는데 그만두기로 했다. 글쎄요, 여론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국민의힘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쪽방촌을 둘러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핀잔을 들었다고 하네요. 영상을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어떻게 된? 예, 어제 오전에 그 국민의힘이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에 그 쪽방촌을 돈 거예요. 예. 거기 쪽방촌 4군데를 방문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 여건도 파악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러한 행사를 가졌는데 한 쪽방촌 집에 가서 이제 건강 상태, 전기세 이런 걸 여쭤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TV 뉴스를 많이 보는데 맨날 싸우는 모습만 나와서 참 마음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싸우는 그 한 축 중에 한 명이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쪽방촌에 가서 면전에서 좀 면박을 당한 상황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저 말을 듣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도록 하겠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글쎄요,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갈지 뭐 확전이 더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